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모레 귀국하는 안철수. 모레면은요, 일요일입니다. 근데 미리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치 바이러스를 잡는 중이다.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모레 귀국하는 안철수. 바이러스 잡는 게 내 팔자다. 바이러스 옛날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는 중. 이 바이러스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말일까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 정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원래 어떤 그 판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군요. 그러자 윤여준 한때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로 알려졌잖아요.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혼자 뛰는 게 마라톤. 안철수 그게 좋다면 혼자 일해야지.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에서 마라톤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신당이냐 합류냐 몸값 뛴 안철수의 선택. 1년 4개월 외유 마치고 19일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보수통합과 중도 세력화 중 고심. 그러니까 보수통합이면 지금 한국당, 새보수당 등이 논의하고 있는 그 보수통합에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측근들은 바른미래당 합류보단 김종인과 신당 창당 가능성의 무게. 김종인 박사 얘기가 또 여기 등장을 합니다. 김종인 박사 얘기가요. 근데 과거에 사실 김종인 박사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사에는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 일단 먼저 짧게 좀 해보겠는데요. 권상희 평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수적이고 작은 얘기인데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할 때는 주로 다 일요일이었어요. 5번에 들어오는 귀국 날짜도 일요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탈당할 때도 일요일 날 탈당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신당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때도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요한 내용 공개나 발표 회견은 꼭 일요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요일의 남자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에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죠. 안철수 예. 전 대표한테는. 일단 일요일이라는 요일의 특성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릴렉스 되기 쉬운 날이죠. 예. 그리고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아요. 웬만하면. 속보가 쏟아지지 않는 한은 중요한 이슈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날 뭔가를 하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주목받기 딱 좋고 사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다 센터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중간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정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목받기 위해서 주 7일 가운데 가장 적절한 날이 저는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적 선택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인한테 필요한 거 쇼맨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 없다 이러고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일단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쇼맨십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쇼맨십에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날이 저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에 그렇게 파급 효과를 크게 주다 보면 월요일부터 안철수 전 대표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일요일 날 귀국하고 일요일 날 중대 사안을 발표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올해 들어서 안철수 대표 행보 보면요. 해가 바뀌자마자 신년 인사를 SNS 통해서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귀국합니다. 근데 날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언제 올 거냐 날짜 얘기만 나옵니다. 설 전에 오냐 설 뒤에 오냐 아니면 더 빨리 오냐. 그러다가 이제는 날짜 얘기를 딱 합니다. 19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책을 하나 내거든요. 근데 책에 관련 메시지를 또 발표를 합니다. 아까 나온 게 바이러스 잡는다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한 가지 만평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얘기 참 많았죠. 지금 제가 추측컨대 패널 네 분의 의견도 다 다르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만평은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서 보수다 이러니까 저쪽에서 그럽니다. 보수 아니다. 그럼 이쪽에서 그럼 중도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중도야 실용이지 아니면 마라톤인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지금 마라톤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 중도, 보수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이렇게 뾰족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직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의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판을 좀 잇는다고 좀 이 정평이 나신 분들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연속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보수 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보 세력의 통합이지 뭐 중도 세력의 통합이지 보수 세력과는 이념과 정책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하는 보수통합 논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택지에서 제외돼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돌아와서 네. 이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호소력이 있는 뭐 그런 뭐 아젠다도 제시하고 뭐 정책도 제시하고 해서 중도층을 흡인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 분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 다릅니다. 지금요. 평가가. 김구락 교수님. 네. 안철수 전 대표. 이 정치적 정체성이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주 이제 단언컨대 보수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였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고민 없이 아마 예. 보수의 통합 대열에 지금 참여를 했을 텐데. 근데 고민은 안 한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세운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새 리더십, 그다음에 기득권 철폐, 그다음에 세대 교체, 뭐 세수는 세부대, 뭐 이런 등등인 건데 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보수라 그러면은 기득권과 상당히 이미지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극중주의라는 뭐 중도라는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보수라고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으로도 예. 중도 입지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예. 자유한국당하고 대결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몰리고 가운데 훨씬 비어 있고 부동층도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 영역을 지금 점유할 사람이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본인은 극중주의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먼저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보수로 가든 진보로 가든 본인이 주체가 돼서 확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변호사. 네. 안철수 전 대표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는데 중도층에 이번에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20대 총선에서 먹혔죠. 사실 예. 제3의 바람, 뭐 중도를 표방해가지고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켰는데 예. 이번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치가 사실 중도가 좋게 말하면 중간이지만 예.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또 이쪽도 저쪽에서 요거도 먹는 위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1대 총선을 하면서 과연 그 가치가 없는 예. 중간에 그냥 중간에 있겠다. 이게 뭐 먹힐지. 그래서 아마 그 판단할 것 같아요. 보수로 하든 뭐 진보로 가든 예. 결국은 본인의 어떤 위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진보 쪽 가기엔 좀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안철수 네. 전 대표가 극중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극중이라는 게 그때는 뭐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예. 양 진영을 다 이렇게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를 아주 극단적으로 지킨다는 네. 뜻인가요? 극중은? 극중 자체가 예. 사실은 가치가 없는 정치,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결국은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으로 문이 글로 열려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중도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같은 근데 세력은 보수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가 가까우신 분이 보수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지만 예. 자기가 있을 위치가 진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선거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보수 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 생각하고는 예. 달리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앞서 봤던 기사 바이러스라는 그런 발언 기사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러스를 잡는 게 내 팔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잡지만 지금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는 중이다. 최인영 변호사, 이거 해석 좀 해주시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안철수, 사람을 바이러스로 비하하다.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예. 부분을 표현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안철수가 누굽니까? 원래 직업은
의사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의사였죠. 자기가 이번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의사로서 바이러스를 잡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제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진보 보수로 극단적으로 날린 이와 같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잘못된 정치적 바이러스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예.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송이죠. 그래서 안철수 하면 예. 사람들이 뭐냐? 예. 간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결국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예. 사실 지난번에 있어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 냈던 예. 책이 저도 샀습니다만 예.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결국 그 안철수와 관련해서 다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예. 요즘은 혼자 뛰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윤여준 전 장관이 비판을 하니까 예. 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의 생각인데 예. 우리의 생각으로 옛날엔 안철수의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예.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 뭔가 같이 하겠다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책 제목 자체에서 주는 건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론 뭐 그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안을 것인지 예. 그리고 본인이 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사실 아직까지도 총선을 9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걸 모른다는 것은 예. 좀 빨리 오셔가지고 정말 그 19일 날 본인이 가는 길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 19일 오후에 귀국한다. 이 일정을 기자들에게 밝혔거든요.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은 들어오면 첫 마디가 뭘까?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근데 뾰족한 대답은 없었고요. 국민의 의견을 들으러 다닐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 의견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19일 오후 기다려 보겠습니다.